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탕핑 현상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와 청년 세대 간의 유례없는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탕핑은 글자 그대로 평평하게 들어 눕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과도한 경쟁과 노동에 지친 중국 청년들이 승진이나 결혼, 내 집 마련 같은 사회적 성공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생존 소비만을 유지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일종의 사회적 저항 방식이자 생존 전략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8일 이 탕핑 현상의 배후에 해외 적대 세력의 치밀한 공작이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당국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외 반중 조직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탕핑 왕홍, 즉 인플루언서들이 청년들을 세뇌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노력은 쓸모없다거나 애쓰면 나만 손해라는 식의 패배주의적 관념을 퍼뜨려 사회적 불안을 고의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안전부는 이러한 영상물들이 개인의 경제적 고통을 집단적인 체제 대립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청년들에게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맑게 유지해 외부 세력의 독소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말라며 사실상의 사상무장을 촉구했습니다. 당국은 탕핑을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서는 해외 세력이 인플루언서를 지원해 탕핑을 선동한다는 해시태그의 조회수가 단숨에 1억 2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누리꾼들은 당국의 발표 이후 사흘째 끊임없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정보 통제가 일상화된 중국 온라인 환경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탕핑의 근본 원인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라는 현실적 벽 앞에서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비폭력 저항이 바로 탕핑이라는 지적입니다. 한 누리꾼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가 정한 성공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드러눕기를 선택한다며 청년들이 노력을 피하는 책임을 외부의 검은 손에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현실 도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생존 압박이 숨이 막힐 정도로 큰 상황에서 탕핑은 하나의 피난처와 같다며 진정한 삶의 의욕은 외부 세력을 차단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질 때 생겨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탕핑을 외부 세력의 세뇌 공작으로 규정하며 공안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지만 청년들은 이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절망의 결과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SMR 선박이란 소형 모듈 원전을 엔진 동력으로 활용하는 차세대 무탄소 선박입니다. 기존 선박이 화석 연료를 태워 만든 증기로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이었다면 SMR 선박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증기를 생산하고 이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장기간 연료 교체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해운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SMR 선박 개발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며 2035년 건조 착수를 목표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개발 방향과 협력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K-문샷 프로젝트 12대 미션 가운데 하나로 용융 염원자로 기반 선박 개발이 핵심입니다. SMR 선박은 단 한 번의 핵연료 장전으로 최대 2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해 연료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습니다. 동시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국제 환경 규제 대응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선박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SMR 선박은 해운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가상원자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원자로 제작 이전에 디지털 환경에서 안정성과 성능을 검증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SMR 선박은 기존 원전과 선박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관련 규제와 기준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원천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SMR 선박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글로벌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35년 SMR 선박 건조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어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MR 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해운 산업의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운항이 가능해지고 탄소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물류 시스템 전반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해온 기존의 정치, 경제, 안보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 이춘근 박사는 그에 져서 질서의 소멸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과거의 질서는 이미 수명을 다했으며 이제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도래하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변화의 정점에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있습니다. 저자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평론가가 제기해온 미국 몰락론과 다극체제 도래설이 철저하게 빗나갔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합니다.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 GDP의 26%, 국방비의 40%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유일한 패권 국가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쇠퇴를 예견했던 기존의 시각을 엉터리 국제정치학이라고 비판하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21세기 국제정치의 민낯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로드맵으로 해석합니다.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체스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공화당 외교 정책의 궤도 위에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시진핑의 중국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와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로 인해 중국 내부의 균열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억지로 봉합하려는 통제가 오히려 저항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관세는 더 이상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정학적 관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상황 역시 냉혹하게 기술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군사 강대국이라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을 소멸시켰으며 북한은 내부적으로 자국 화폐보다 미국의 달러를 더 신뢰하는 체제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김일성 초상화보다 달러 뭉치를 먼저 챙긴다는 현실은 북한 체제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자는 균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힘을 통한 평화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세력도 감히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만이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익숙했던 낡은 질서를 소멸시키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현 질서의 소멸이 곧 무질서가 아닌 미국의 강력한 패권에 의한 새로운 시대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냉철한 시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글파의 중심의 문서 체계를 전격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문서 포맷을 배제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행정망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문서 유통 채널의 개방형 포맷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간 문서 유통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은 5월부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 메일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존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대신 기계 판독이 가능한 XML 기반의 개방형 포맷인 HWPX 사용을 전면 확대합니다. 그동안 HWP는 대한민국 공공문서의 표준으로 군림하며 행정과 산업 현장에 수많은 정보를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HWP 형식은 사람이 읽고 출력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가공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비단 한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DOC나 PDF처럼 과거의 문서 체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HWPX는 문서 내의 텍스트와 표, 수식, 이미지 등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저장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를 단순한 텍스트 덩어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 단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본질은 지난 36년간 축적된 공공문서를 잠자는 기록물에서 살아있는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입장에서는 기존의 강력한 독점적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문서 환경 정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컴은 이미 한컴 데이터 로더와 같은 기술을 통해 기존 문서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확보하고 문서 데이터 기업으로의 확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한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LG AI 연구원 등과 손잡고 공공 및 기업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법률과 행정, 고유의 업무 방식이 녹아있는 공공문서는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정지환 한컴 최고기술 개발자는 한글 문서는 한국 사회의 맥락이 축적된 데이터라며 이번 전환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낡은 형식을 벗겨내고 AI 시대를 향한 고속도로를 닦는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